나는 올해 입직 2년차 9급 공무원 유지만이다. 공무원이 인기 없는 시대라고들 하지만 나는 내일이 그럭저럭 만족스럽다. 비록 아직까진 선배들한테 종종 한 소리 듣는 처지이긴 하지만 말이다. 얼마 전엔 게시판에 우리 과가 관리하는 송담시 호수공원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오늘 선배 한 분과 현장 점검을 나갔지만 가로등 하나만 파손돼 있어서 수리했을 뿐 그 외 이상한 점은 없었다. 어두워서 민원인이 잘 못 본 모양이에요. 귀신이니 외계인이니 간혹 이런 황당한 얘기가 들어오기도 하죠. 조치는 취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유 주무관님이 완료 처리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들어와서 게시판에 답변을 쓰기 시작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송담공원 호수 관련 민원은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파손된 가로등 수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나는 가만히 내가 쓴 문장을 보다가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지우고 다시 민원인의 글로 시선을 옮겨 읽어보았다. 이런 글 올리면 장난한다고 욕먹을 것 같지만 용기를 냅니다. 어제 저녁 먹고 우리 강아지랑 공원 호수로 산책 나갔는데 근처에 사람이 없고 불빛도 흐릿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려는데 강아지가 목줄을 풀고 호숫가로 달려가 버려서 펜스를 넘어 뒤쫓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자 호수의 수면 위로 동그란 물결이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거품도 드글드글 올라와서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 밑에서 마치 뭐가 올라오듯이요. 강아지가 털을 세우고 우르릉 거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갑자기 뒷골이 오싹해서 강아지를 들쳐 안고 정신없이 물가에서 먼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뒤편에서 첨벙 하고 엄청 크게 물보라가 이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는데 수면가에 그것이 물귀신이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이랑 옷이 새까맣고 얼굴과 손이 새하얀 여자 같았는데 멀리 떨어져서 보긴 했지만 덩치가 큰 남자처럼 키가 엄청 컸어요. 모두 제가 잘못 봤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 호수 속에서 우리를 보고 물 밖으로 나온 무언가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무서워서 공원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길로 빙 둘러서 가야만 했죠. 제발 어제 제가 본 게 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민원인이 특정한 장소는 하필이면 공중화장실 건물에 가로막힌 CCTV의 사각지대였다. 정말 어두워서 산책을 나온 시민이 무언가를 잘못 본 것일까? 혹시 호수에 서식하는 어떤 동물을 착각한 것은 아닐까? 호수에는 가끔 수달이나 외가리 같은 동물들이 출현하기도 한다. 공포에 질리면 형태나 크기는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사람들 눈을 피해 밤에 공원에서 노숙하던 어떤 사람과 맞닥뜨린 걸 수도 있다. 나는 우리 과엔 얘기하지 않고 밤에 혼자 다시 공원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괜히 얘기했다간 또 섣부르게 괜한 짓 한다고 핀잔을 받게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퇴근했다가 어두워질 때를 기다려 반바지와 샌들 차림으로 송담호수공원 방향의 버스를 탔다. 얼른 둘러보고 버스 끊기기 전에 돌아올 생각이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나니까 나도 내가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식적인 조치도 끝냈고 위에 관련 보고까지 올려놨는데 나는 뭐하러 이 시간에 다시 버스를 타고 공원에 가고 있는 건가 싶었다. 진짜 귀신이라도 나올까봐? 남들 다 본다는 군대 귀신도 한 번도 안 보고 제대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볼 리가. 나는 내 실없는 행동에 스스로 어이없어하며 이러니까 한 번씩 박 주사님한테 잔소리나 듣지 하고 수긍해버리기까지 한다. 오후 9시가 다 돼가는 시각. 거리에도 이미 슬슬 인적이 끊기고 있다. 보라색 후드티의 머리 부분을 푹 눌러쓴 여자애만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걸어가고 있는 게 차창 밖으로 보인다. 이 도시는 낮에는 제법 활기를 띠지만 밤 9시만 되면 인적이 빨리 끊기고 상가도 일찍 문을 닫는 편이다. 최근 뉴스 사회면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실종 사건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괜히 이 시간에 혼자 걷는 여자애가 눈에 밟혀서 버스가 코너를 돌기 직전 여자애를 한 번 더 눈에 담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공원에 도착했다. 온 김에 시설들이나 한 번 더 둘러보고 빨리 집에 가서 맥주 한 캔에 축구 경기나 돌려보고 자야겠다. 민원인이 올린 글처럼 이 시간엔 인기척이 없어서 가로등이 군데군데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널찍한 공원 부지에는 으스스한 느낌과 함께 정막이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괜시리 화장실 안팎을 살피기도 하고 울타리를 흔들어 보기도 하다가 드디어 호수물을 둘러싸고 있는 낮은 쪽 펜스를 넘었다. 특별히 겁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둠 속에 묵직하게 고여있는 시꺼먼 물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경계심을 품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밤의 호수는 낮에 보았던 아담하고 예쁜 느낌이 아니었다. 온도가 낮은 편이 아님에도 나는 목 뒤에 돋은 소름을 손바닥으로 쓸어 눌렀다. 나는 폰에 라이트를 켜서 호숫가를 비춰보며 혹시 사람의 형체가 있나 확인했다. 그리고 수면 위로도 천천히 불빛을 쓸듯이 비춰보았다. 호수 속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들이 가끔 입질을 하듯 수면에 간질거리는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마 붕어나 잉어리일 것이다. 민원인이 겨우 이것을 보고 착각했을 리는 없고. 이때 어떤 것에 위화감을 느낀 내 육체는 그 자리에서 우뚝 굳어버렸다. 조금 전까지 그나마 은은하게 들리던 풀벌레 소리들이 한순간에 뚝 끊겨버린 것이다. 동시에 덤덤하게 수면을 응시하던 내 눈은 크게 뜨여졌다. 잔잔하던 수면 위로 작은 거품이 톡톡톡 솟아오르기 시작하더니 금세 커다란 공기방울들이 급한 속도로 부글부글 터져오르기 시작했다. 위협적으로 파동원을 그리며 흔들리는 검은 수면 밑으로 무언가가 거대한 것이 전속력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바로 뒤돌아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발바닥은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꿈쩍하지 않았다. 그 짧디 짧은 2, 3초의 시간은 내겐 마치 정지된 시간만큼 선명하고 소름 끼쳤다. 그때였다. 비켜. 등 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음성이 귓가에 날아와 꽂혔다. 내가 몸을 돌리려던 것과 마치 폭탄이 터지듯 수면이 터져올라 비처럼 쏟아지던 것은 거의 동시였다. 나를 향해 덤벼드는 그것의 검은 동공과 마주쳤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흰자위 없이 눈구멍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검은 동공은 빛도 반사하지 않는 암흑이었다. 물미역 같은 길고 검은 머리칼은 마치 채찍처럼 그대로 내 뺨에 철썩 날아와 붙었다. 창백한 그것의 얼굴만이 어둠 속에서도 유일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었다. 만져보지 않아도 나는 그 거죽이 죽은 이의 것이냐 뻣뻣하고 차가울 것을 알았다. 이게 뭐지? 혼백이 증발해버릴 것 같은 공포의 순간에도 나는 그런 질문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갈고리를 연상케 하는 손톱들을 내게로 뻗으려는 찰나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뒤로 몰리면서도 피하기엔 이미 늦어버린 것을 예견했다. 그 흉기 같은 손에 움켜쥐이는 순간 내 피부와 근육 따위는 바로 갈갈이 찢겨나갈 것이 연상됐다. 그때 내 등 뒤에서 돌진해온 한 인형이 그 괴물에게 대포알처럼 날아들었다. 인형의 발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괴물은 호수물에 풍덩 또다시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져버렸다. 그리고 돌진해온 인형이 내 몸 역시 스치고 지나갔던 여파로 나 역시 팽이처럼 튕겨나가 흙바닥을 볼품없이 굴렀다. 일단 괴물을 나로부터 떼어놓는데 성공한 그녀는 좀 전에 격한 움직임에도 아무 데미지를 입지 않은 듯 고요한 자세로 버티고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 다쳤으면 저 밖으로 나가. 당장. 나는 내 목숨을 구해준 그녀를 멀거니 올려다보았다. 학생! 아까 그 보라색 후드티? 이봐요. 일어나요. 그놈이 또 올 거니까. 그 말에 나는 빠르게 정신을 차렸다. 자리에서 튕겨지듯 일어남과 동시에 다시 수면이 물보라를 흩뿌리며 용솟음쳤다. 다음 순간의 행동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거였다. 나는 눈앞에 여자애를 잡아채서 있는 힘껏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내달렸다. 아니, 마음은 내달렸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방해하지 말고 물러나. 다시 모습을 드러낸 괴물의 공포스런 눈알과 손톱은 이제 명백하게 여자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본 그녀는 마치 몸에 붙은 나뭇잎을 털어내듯 나를 가볍게 털어냈다. 성가셔하는 그 손짓 하나에 나는 태풍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흙바닥을 대차게 굴렀다. 오늘은 나의 25 인생 중 가장 이상한 밤이다. 군대 귀신도 안 봤는데 이제 와서 물귀신이라니. 게다가 저 여자애는 또 뭐지? 그녀는 마치 합이 미리 맞춰진 듯 군더더기 없는 연속 동작 몇 개로 물귀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잠깐만, 근데 귀신도 팰 수 있는 거였나? 무시무시한 타격음이 날 때마다 나는 내가 맞는 것도 아닌데 흠칫거리면서 그들의 몸이 대화를 얌전히 올려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도로 물속으로 도망치려는 귀신. 아니, 괴물의 머리채를 휘감아 잡은 후 땅 위로 끌어내는 장면을 보았을 땐 마침내 내 공포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진 그것이 쭈그러져 빌빌대자 여자는 그제서야 후 하고 숨을 한번 돌리더니
옆구리 쪽에 매달고 있던 작은 바디백에서 바스락거리는 무언가를 꺼내 그것에 정수리 위에 탁 소리 나게 붙였다. 노란색 종이 위에 붉은 문양이 그려져 있는 부적이었다. 부적의 기능인지 괴물은 마치 박제된 동물처럼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다. 저기요, 괜찮아요? 학생은 누구세요? 이 괴물은 또 뭐고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다려요. 여자는 다시 백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잠시 두 손 안에 그것을 소중하게 쥐고 기도를 하듯이 눈을 감았다. 작은 물건인 듯 그녀 손 안의 물건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잘 보이지 않았다. 너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안 그러면 난 너를 죽여야 해. 여자애는 작게 중얼거리더니 그 물건을 오른손으로 옮겨 쥐어잡고 괴물의 이마에다 갖다 댔다. 다음 순간 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도하고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손끝이 닿은 지점에서 허공으로 화려한 빛의 문장이 떠올랐다. 지름이 성인 남자 한 명의 키와 맞먹을 만한 커다랗고 아름다운 푸른 빛의 원형이었다. 부적이 불타 사라지고 빛의 문양과 괴물도 사라진 이후에야 나는 내가 엉덩방아를 찍은 채로 숨만 헐떡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눈앞의 여자만 아니었다면 나는 조금 전까지 여기서 벌어진 일들을 실제였다고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몸을 다시 흠칫 떨었다. 여자가 다음 순서는 너라는 듯이 나를 내려다보았기 때문이다.